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들의 연세 히스토리 인터뷰를 통해 보는 도티님과 연세 이야기. 오늘 도티님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티님 자기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진행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공호학번 법학과 졸업생 도티 나이선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와 뭐 다양한 플랫폼들 그리고 방송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이제 19학번 조영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교육 크리에이터랑 강사를 꿈을 꾸고 있어서 이제 지금도 블로그를 조금 운영하고 있어요. 크리에이터 지망생인데 앞으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저도 조금 방향성을 나아가고 싶어서 정말 방향성을 혼동하는 와중에 이제 도티님과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티님 정말 선뜻 출연을 결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이제 근황 토크 코너인데요. 이제 간단한 근황부터 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티와 영화대탑 이제 영화가 이제 곧 개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샌드박스에서 제작한 최초의 이제 실사 결합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하고 이게 영화로는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것 관련된 좀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사실 크리에이터 IP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넓히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뭐 주변의 시선들이 그냥 뭐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 약간 뭐 B급, C급 탤런트 이런 인식들이 많았고 사실 그들이 만드는 컨텐츠의 뭐 퀄리티나 노력 대비 굉장히 평가절하됐던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터 IP로 뭔가 영화를 만든다라는 건 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이제 뭐 극장판을 뭐 도전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레퍼런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제작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영화 개봉까지 하기까지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3년이 이제 인터넷 방송 10주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치고 가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버 분들의 첫 영상을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도티님 첫 영상을 보니까 건설의 시작 뭐 이런 것도 달리고 이제 뭐 울컥한다는 팬분들도 계신데 그것 관련해서 이제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좀 감회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냥 막 진짜 하루하루 마감에 쫓기듯이 콘텐츠를 거의 3,000개가 넘게 만들었으니까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과정이 돌이켜보니 야 정말 어떻게 했나 모르겠다. 그때 내가 정말 대단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나아갈 10년이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10년 정도 하니까 뭐 절대로 뭐 제가 뭐 초심을 잃었다거나 이런 식상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걸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어요. 갑자기 다시 마인크래프트가 하고 싶으면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갑자기 그냥 일상 브이로그가 하고 싶으면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니까 뭔가에 쫓기듯이 또는 막 그런 사명감 같은 것 때문에 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을 그때그때 하고 싶다? 그게 뭐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게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원하실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이제 인간 나이선의 모습도 좀 궁금한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도티님의 이제 졸업식 영상 이게 7년 전이더라고요. 그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거 쌍수하기 전인데. 부끄럽네. 그때도 되게 많은 이제 학생도 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도티님께서 10년 동안 이제 크리에이터 생활하면서 성장 과정 그리고 인간 나이선으로서 좀 겪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생애 주기가 막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도 많고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죠. 막 엄청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뭐 미진할 때도 있고 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려놓은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크리에이터 도티는
자연인 나이선이랑은 좀 다른 존재잖아요. 물론 네네. 저지만 그 안에서의 캐릭터는 또 온전히 그냥 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는 좀 그 도티와 인간 나이선의 괴리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뭐 구독자 몇 명, 뭐 조회수 얼마, 막 이런 너무너무 빠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들에 좀 이렇게 치여서 살았던 게 뭐 가장 좀 어려움이었다면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세계가 뭐 누군가와 비교될 수밖에 없고 네네. 또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항상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 볼 때 인스타에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모습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사람이 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놓여 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제일 큰 숙제였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었죠. 네. 그 초창기에 제가 방송할 때는 주변에 친한 친구들조차도 이 업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아, 뭐 그게 되겠어? 빨리 그만두고 취업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주변의 시선들 이런 것들이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컨텐츠 제작 철학 같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시작할 때부터 약간 뭐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미 부여를 되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뭐 조회수가 100만 나와도 사실 뭐 그냥 평균적인 시선에서는 뭐 조회수 100 나온 영상이면은 그 뭐 망한 컨텐츠라거나 뭐 소위 말하는 뭐 학고 채널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와, 내가 2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100명이 봤네? 그럼 나는 누군가의 2000분을 책임지는 사람이네? 라는 식으로 내가 누군가의 시간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제 영상을 안 보고 다른 일을 했을 때 기회비용 같은 것들도 다 사회적 비용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고 누군가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해야겠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콘텐츠를 만들 때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만족해서 올리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 만족스러워야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거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그래도 올릴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 수 있고 한데 그 영상의 완료 컨펌? 그걸 정하는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뭐 영상을 만들 때는 끝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영상 편집은 끝은 없다. 그냥 멈추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만족스럽게 하려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는 마감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정 부분 좀 타협을 하고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생각을 많이 못 해봤을 관점인 것 같은데 약간 전문가 같았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네.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다르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방송을 시작하신 시기가 2013년 10월 정말 딱 10년 전 그리고 몇 개월 전인데 그것보다 1년 뒤 정도인 2014년 11월에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설립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기억할 때는 MCN이라는 회사 컨셉이 되게 생소한 개념이고 샌드박스 회사를 어떻게 차리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들한테 이런 회사다라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많은 채널들의 매체력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또 그분들을 매니지먼트하는 이제 업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14년에 어떻게 하다 창업을 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시선이 뭐 그런 게 되겠어? 그냥 뭐 장난삼아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모양새였다 보니까 선진국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드콘이라고 하는 온라인 비디오 컨퍼런스라는 게 열린다고 하는데 미국에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뭔가 가서 또 행사 같은 거 참여하면 내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야. 이미 막 북미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가 이만큼 성장했고 한국도 그렇게 될 거야. 약간 이런 좀 스스로의 명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네네.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동문들, 그러니까 제 동창들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친구가 뭐 취업 시장에서겠죠. 구글 코리아 정직원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네. 이게 계속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이런 행사가 있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니 좀 같이 가자라고 해서 저랑 그 친구랑 둘이 이제 미국에 가게 되죠. 근데 가서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막 1층에는 1인 미디어 관련된 뭐 스타트업들이나 엑스포 같이 막 하고 있고 2층 키노트 세션 같은 거 들어보면 당시에 벌써 막 디즈니 드림웍스 같은 기존 레거시 이런 미디어의 막 공룡 기업들이 막 디지털 미디어의 앞으로의 발전, 뭐 방향, 뭐 이런 담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고 막 밖에 이제 나가보면 크리에이터들한테 막 팬들이 막 둘러싸고 있고 네네. 마치 아이돌처럼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한국 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젊은 날의 객기 같은 게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막 회사 어떻게 만들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둘이 한국 와서 바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네. 기업인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삶 이외에도 또 좀 즐기시고 있는 취미나 일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작년에 쇼미더머니에 나갔어요. 영상 봤습니다. 되게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상을 다 찾아보시네요. 제 첫 번째 영상, 막 졸업식 영상 이런 거부터 해서. 네. 쇼미더머니에 나갔는데 사실 저는 섭외가 돼서 나갔거든요. 오디션 프로인데 섭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뭐 팬들이 좋아할 것 같다. 한번 해보실래요? 뭐 제안이죠. 섭외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재밌겠네요. 라고 도전을 했는데 막 3개월 동안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레슨도 받고 막 벌스도 써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가서 바로 1차에서 광탈했거든요. 심지어 본방에서는 통편집 됐어요. 네. 뭐 그게 너무 억울하다기보다는 내가 어쨌든 도전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근데 이왕 시작한 거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내년에 하는 쇼미더머니에 다시 나가서 1차 통과는 해보자. 약간 이런 목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 막 가사도 쓰고 뭐 레슨도 계속 받고 막 이랬어요. 이제 힙합이라는 취미가 생겨서 지금도 계속 가사 쓰고 있고요. 연세대 흑인음악 동아리 있어요. 아세요? 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RIU? 네, RIU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RIU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졸업생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뭔가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회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졸업생 당연히 된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RIU 정기 공연도 했어요. 네, 요즘에 취미로 하고 있고 쇼미더머니 나가서 제가 느낀 게 세상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쇼미에 나가서 물론 탈락했으니까 실패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일의 결과는 현재의 상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쇼미에 나가서 떨어졌지만 현재의 내 상태가 힙합이라는 취미가 생겼고 가사를 쓰면서 뭔가 되게 해방감 같은 것도 느끼고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그 도전이 실패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계기가 된 거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뭐 어디 뭐 공모전에 나가든 어떤 일에 도전할 때 뭐 그냥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 실패 말고 내 현재의 상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네요. 약간 다른 음악과 다르게 힙합은 되게 가사를 쓰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자기 성찰도 되고 이런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도티님이 2022년에 이제 언론홍보영상학부에서 이제 연세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셨었는데 이때 당시 어떤 걸 가르치셨던 거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이 경험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억으로 좀 남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언론형은
레거시 미디어 중심의 수업들이 많으니까 네네. 지금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선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과목도 있으면 좋겠다. 진짜 대단하신 거죠?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라는 3학점 전공 과목을 개설을 해서 수업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심지어 저는 법대 나왔는데 갑자기 언어형 전공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 네.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들어줬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되게 배우는 게 많았고 누굴 가르친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잘 정제해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뜻깊었고 즐거웠고 학생들한테도 이 업계에서 이제 앞으로 이 업계를 책임질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고 열정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네. 그 친구들한테 뭐 방송국이나 아니면 뭐 영화계나 이런 거 말고도 디지털에서도 충분히 길을 발견할 수 있어 라는 약간 인사이트를 전달해 줄 수 있었던 수업이니까 약간 이런 게 의미가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기회 되면은 네, 수업도 해보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연세와 나 코너입니다. 네. 도티님께서는 1호학번으로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하죠 그냥. 네, 05학번으로 네, 05학번으로 대선배님이신데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셔서 법학과로 졸업하신 연세인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국어국문학과로 입학하지 않았고요. 네. 저 때는 광역학부제였어서 과를 정해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냥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대 이렇게 해서 네. 1학년 때 성적으로 과를 정해서 갔어요. 네, 네. 지금과 완전 다른 네, 과로 형태였네요. 입학을 안 했어요, 그때는. 적성을 1학년 때 찾는 거였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학점이 안 좋으면 인기학과를 못 가죠. 그렇죠. 네. 그럼 1학년 때 이제 한 걸 바탕으로 학점으로 해서 배정을 이제 네, 학점으로 해서 지망해가지고 커트라인에 뭐 안에 있으면 그 과 가는 거죠. 네, 인문계열로 입학을 해서 이제 국어국문학과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3학년 때 법학과로 전과를 했죠. 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시된 계기나 비하인드가 있다면?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는 잘 못했는데 내신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을 이렇게 찾다가 그때 당시에는 수시 1학기라고 해서 수능을 안 보고 내신 성적만으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전형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합격이 돼가지고 고3 7월에 이제 입시가 끝났죠. 수능도 안 보고 그냥 합격한 거예요. 심지어 그 고3 9월부터는 대학 수업을 6학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 아예 되게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 게 있지? 역시 낭만의 시대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고3이었는데 신촌에서 수업을 들었고 연고전도 했고요. 그냥 대학생처럼 지냈어요. 고3 때?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5년 덜 살고 그 6개월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고3 때 미리 대학 생활을 하는 거는 세상 아무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놀고 있다는 그 희열도 약간 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정시 파이터였어가지고 좀 부러워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수시는. 근데 그때 됐으면 더 부러웠겠네요. 그쵸. 아예 수능도 안 보니까. 연세대학교에 2005년에 입학하시고 2016년에 졸업하셨는데 좀 그 졸업 과정 사이에서 비하인드가 있었다면, 즉 입학 과정은 너무 재밌었는데 졸업 과정에도 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냥 평범하게 대학 생활 했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학우들, 그 선배들, 후배들하고 같이 노는 거 되게 좋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자취를 했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되게 그립기도 하고, 지금은 백양로가 현대화 공사를 해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 도로였으니까 1학년 2학기 때 스쿠터 사가지고 백양로를 이제 막 가로지르면서 수업 다니고.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죠. 안 되는데.
아 진짜 낭만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연세대학교 들어가는 그쪽이 네. 뚫려 있었던 거예요? 도로로? 네, 그냥 다 도로였어요. 그 뭐 거기 종합관 가는 길 정문에서부터 다 그냥 도로였어서 스쿠터 타고 지각한 친구들 막 데려다주고 인기가 좀 있었죠. 인기가 있으신 스쿠터 오너다 보니까. 네. 이제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해준 그때 당시 신문방송학과 수업에 최양수 교수님 수업이 있었어요. 네, 뭐 방송의 이해 같은 것도 하셨고 저는 뭐였지? 미디어 편성과 수용자였나? 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유튜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훗날 알고 보니 교수님의 큰아드님이 미국의 콜랩이라고 하는 MCN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이 생태계에 관심이 있으셨고 수업 시간에 막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한 거니까 저는 지금도 교수님이 굉장히 약간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연락도 드리기도 하고 창업하고도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마이너한 걸로 좀 들어가 보면 학식 메뉴 좀 제일 좋아하셨던 게 좀 있나요? 그게 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은 안 했지만 그 기숙사에 점심에 김치볶음밥을 항상 팔았어요. 그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저는 스쿠터가 있다 보니까 기숙사를 점심시간에 쓱 갔다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김치볶음밥도 좋아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알바일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학교에서 좀 활동한 동아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도 또 있을까요? 일단은 할의를 제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반이라고 하죠? 지금도 반제인가요? 뭐 상경 몇 반, 민문 몇 반? 저희 반에서 하는 작은 소모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조금씩 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아리 하면서 좀 낭만을 느꼈던 약간 좀 추억이 되는 게 있을까요? 뭐 역시나 할의 정기 공연이나 연고전 댄스 배틀 이런 거 그런 것도 제일 기억에 남죠. 그럼요. 네, 이제 연고전 끝나면 뭐 신촌에 무대 만들어서 그 풍물거리에 거기서 고대 댄스 팀이랑 막 배틀하고 너무 재밌었죠. 네, 고대 댄스 팀 이름이 뭐였지? KUDT였나 그랬어요. 진짜 그게 뭐예요? 코리아 유니버시티 댄스 팀. 정말 너무 1차원적이라 혀를 내둘렀어요 당시. 할의에서 좀 추셨던 댄스 장르가 어떤? 저는 팝핀 했어요. 팝핀. 그때 이제 동방신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대학을 일찍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붙고 댄스 학원 막 다녔거든요. 거기서 팝핀 배워서 이제 1학년 때 바로 할의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학교가 본인의 꿈을 키우는 것에 도움이 된 정도를 1에서 100까지 수치 중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저는 100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중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저한테는 이 일을 발견하게 해준 계기가 됐고 또 학교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창업을 했고요. 네,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같이 이렇게 운명 공동체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 생활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해줬고 꿈을 발견한 진짜 좋은 계기가 됐죠. 네. 이번 학기 졸업을 앞둔 연세대 학생들한테 조언 한마디 정도 한번 보시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은 영화의 해피엔딩처럼 어느 순간에 도달한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뭐 취업하면 행복해지겠지, 뭐 어떻게 되면 행복해지겠지라고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유예하면서 이제 좀 불행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 취직해도 그때 가면 그 상황에 맞는 또 다른 고민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뭐 100만 구독자 되면 그때 가서는 막 편하게 지내야지, 행복해져야지. 웬걸 100만이 되면 그 숫자에 맞는 새로운 책임감과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항상 내 예상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제 행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현실을 너무 치열하고 불행하게 살지는 마시고요. 네, 과정에서도 좀 행복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연세대 관련한 연세와 나 질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코너인 학생들의 무물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학생들의 무물 타임이라는 코너입니다. 마지막 코너는 연세대학교 재학생분들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직접 이제 도티님께 약간 네.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남겨주신 걸 이제 답변하시는 이제 네. 깜짝 무물 코너입니다. 도티님께서 랜덤으로 골라주신 다음에 답변해주고 싶으신 질문들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어떤 걸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뭐 이거부터 해볼까요? 유튜버 이외에도 수많은 역할들을 맡고 계신데 자리에서 오는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네. 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직업은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일을 하는 효율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극대화됐고 노력만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서 오는 각자의 보람이 있고 각자의 이제 즐거움들이 있으니까 너무 한 가지 일에 매몰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뭐 부담감이나 이런 거보다는 설레임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요것 한번 궁금해요. 인터넷 방송 10주년을 맞아 10년 전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도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그때 제가 훨씬 더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감히 10년 전에 그에게 뭐 조언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지만 또 그 순간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처음 할 때가 가장 즐겁고 막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럽다? 이런 말 하고 싶네요. 지금은 모든 일들이 다 약간 관성적으로 변하고 체력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큼의 열정과 순수함과 즐거움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냥 부러워요. 10년 전에 제가. 요것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과 유튜브를 모두 경험해 보시고 있는데 이제 둘의 차이랑 장단점을 좀 말씀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방송을 한창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뭐 라디오스타도 나가고 뭐 복면가왕에서 노래도 부르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은 레거시야. 말 그대로 되게 느리고 트렌드를 못 따라가. 약간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되게 근거 없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방송을 직접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와, 진짜 그 방송국들이 또는 프로덕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아놓은 업력, 노하우, 그리고 그렇게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과거에 막 만들어놨던 뭐 진짜 십수년 전에 방송했던 무한도전 이런 게 여전히 막 디지털 클립으로 막 수백만 조회수를 찍고 사람들한테 여전히 사랑받고 재가공돼서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변모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와, 진짜 방송국이 쌓아놓은 그런 막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피지컬 100도 MBC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들은 진짜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 디지털과 레거시가 잘 어울려서 뭐 크리에이터들은 뭐 유튜브 세상뿐만 아니라 뭐 영역을 넓혀서 뭐 지금 저희 소속인 뭐 빠니보틀, 곽튜브 이런 친구들도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좀 허물어져 가면서 이제 더 재밌고 신선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막 방송, 유튜브 이거를 막 이제 구분 지을 수는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들은 다 진행을 한 것 같아서 이 질문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해보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크리에이터였으니까 이 씬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에게 채워줘야 될 부분? 말이 좋아 1인 크리에이터지 사실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기분을 느낄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고 매니지먼트하고 하면은 뭐 규모가 어찌 됐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길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을 인터뷰 집중하면서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듣는 내내 이제 많은 이제 이 질문 남겨주신 학생들도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네. 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지만 이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 한 명으로서 도티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봤을 땐 도티님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작진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